계속 연말정산 합시다. 616페이지로 가서 나중에 보면 우리 시험 때 연말정산이 안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게 상대적으로 좀 쉽고 이게 시간이나 생각을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집에서 실기도 다 연습이 가능하신 거죠. 왜냐면 우리 세무 1급 시험은 지금까지 저 빼고는 시험 시간이 널널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들 저는 항상 모든 시험이 시간이 남는 이유가 정말 시험 보는 방식이 아는 문제만 풀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본 적이 없으신 분은 그런 형태로 시험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다수 분들이 지금까지 다 세무 1급 시험 보셨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조금 숙달되어서 빠르게 좀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하고도 좀 친해지셔야 돼요. 자, 1178. 시험을 저처럼 빨리 보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아는 것만 푼다. 자, 이제 616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한 나대리 사원과 관련된 자료이다. 세대주고 남자고,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등록 탭을 작성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탭, 월세주택 임차 차입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소득세 최소합을 가정한다. 자, 지금 계속 문제가 점수에 비해서 뭔가 시키는 건 세무 2급보다 훨씬 더 많죠. 그죠? 자,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자, 나대리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분이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며 다른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전부 다 60세 넘으셨으니까 문제없고 경로자시겠네요. 자, 배우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2020년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원 있으며 자녀들은 다른 소득이 없다. 자,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원이라서 장애가 있어도 규모문제 대상이 안 되죠. 이 400만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우자는 규모문제 대상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자녀들은 소득 없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상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먼저 사원등록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사원등록에서 나대리 사원에 부양가족에 가서 뭐 본인은 남자고 장애 없고 배우자 있고, 그럼 아버지, 나부친, 자, 71세시고, 어머니, 김모친, 어머니는 또 문제 없으시고, 배우자, 이부인, 이부인은 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고, 나대한, 다음 남인구, 자, 그리고 세대 주니까 별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자, 이번에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용 있죠. 문제에서 뭐 소득명세 탭 이야기 했으니까. 자,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그림이네요. 자, 보험이 있는데 우리 EV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다라는 글자들은 여기에서 알려져요. 여기에 뭐 장애인 전용이다, 그냥 보장성이다, 저축성이다는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확인은 이거 가지고 할 건데, 이 부위는 우리 소득 금액이 있는 기본제 대상자가 안 되니까 이거 빼고 우리 나들이 본인 것만 될 거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의료비는 뭐 안경 구입 금액은 없네요. 그럼 나붙인 뭐 부모님은 두 분 다 65세 넘으셨었어요. 그래서 의료비 65세 이상이 되고, 자, 이 부위는 뭐 의료비는 뭐 소득 금액 제한 그런 거 없죠.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490만 원 쓸 거고, 그리고 교육비 나대한 초등학교 거 여기에 뭐 체험학습비 이런 거 따로 안 적혀 있네요. 그러면 120만 원 다 되고, 또 직불카드에 이부인 거네요. 소득 금액 있으니까 이부인 거는 안 될 거예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뭐 직전연도 이야기하는 거 이 시절에는 뭐 마지막이라고 좀 더 쓰라고 직전 대비 증가하면 한도를 더 살려줬대요. 그때 거니까 지금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월세에 대해서 자 적혀 있죠. 자, 그럼 이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는 120만 원씩이 월세니까, 근데 기간이 2020년 2월 1일부터네요. 그럼 올해 해당하는 건 10달이니까 1200만 원만 월세가 되겠어요. 뭐 부동산의 표시고, 임대인은 주인장이고 주민등록번호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정보네요. 자, 그러면 먼저 종전근무지 정보를 보고 쓸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나대리, 자, 소득명세로 가서 전근무지, 주식회사 텍스, 급여는 900, 상여 100,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전부 다 돌려받고 나왔네요. 세액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만 쓰고, 기납부세액은 없죠? 아, 맞네. 분무사월세 10달에 11달이네요. 2월 1일부터니까. 제가 앞에 아까 잘못 봤죠? 11달, 맞아요. 그럼 1320이 되겠네, 월세는. 그럼, 월세 이야기 나왔으니까 월세부터 적어놓고 갈까요? 월세 주택 임차에 임대인이 주인장이고, 부동산의 표시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아파트, 아이고, 주민등록번호 쓰는 데서. 얘는 아파트고, 계약면적 69에,
11달이라서 132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연간 월세액이. 자, 그럼 주액에서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 쓰라 그랬으니까,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자, 첫 번째 보험료는 본인 것만, 보장성 보험에 나들이 본인 것만 6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의료비는 아버지 65세 넘으신 거에 대해서 322만 원, 그리고 배우자 장애 있으니까 490만 원은 장애인 쪽에 써주고, 다음 교육비로 가서 초등학생 120만 원이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비까지만 써주면 이번 것도 입력이 끝났네요. 하셨죠? 우리 뭐 판정이 중요한 거지, 입력하는 거는 뭐 다들 이제 방법론이나 이런 걸로는 다 잘 하실 테니까. 자, 641페이지로 갈게요.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 계속 근로자인 김주영 씨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불로 입력한다. 모두 생계 같이 하고 있고, 부양가족 소득자료 다음 자료 외의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강은하가 배우자네요. 배우자는 2020년 총 급여액이 450만 원이다. 그럼 근로소득만, 지금 자료 외에 다른 소득 없으면 근로소득만 있는데, 그럼 500만 원까지는 우리는 소득 없는 걸로 보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는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자, 김정근 아버지네요. 아버지는 70세세요. 집세이신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며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이 1100만 원 있다. 그럼 소득 없으시고, 아버지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그리고 장애인, 세 가지가 다 되시겠네요. 자, 정숙희 어머니는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소득 금액이 600만 원 있다. 그럼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간 거죠. 사업소득 금액이 600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소득 금액 때문에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시겠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고. 자, 그럼 일단 사원 등록부터 하도록 할게요. 사원 등록으로 가서 김주영 부양가족 명세에 본인에 대해서는
뭐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자, 배우자 강은하. 자, 배우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서 되고, 자, 김유리. 자, 15세고, 다음 부모 김정근.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셨죠. 그리고 정숙희. 자, 어머니는 특이사항이 없으셨어요. 자, 그리고 세대주 본인 맞으니까 사원 등록은 이렇게만 하면 되죠. 아, 맞네. 어머니는 부. 고맙습니다. 어머니 소득금에 있었죠? 부동산 임대 소득금에.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볼게요. 자, 웬만한 건 다 김지영 씨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 AT 시험이, 특히 TAT 2급 시험이 인기가 좀 늘어나면서 전산세무 1급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AT 시험이 그림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기본 문제 대상이 아닌 게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는 없죠. 그러면 자, 여기에 둘 다 보장성이죠. 그 문제 없이 다 되겠네요. 김주영, 김유리. 자, 김유리 이름 좋아요. 제 동생 이름이에요. 친동생. 자, 다음 의료비가 있어요. 의료비 정숙희 어머니죠. 어머니는 68세였던 것 같아요. 방금 입력할 때. 그래서 65세 넘으셨으니까 우리 경로자 65세 이상이 되고, 자, 교육비는 중학교 교육비 김유리 되고, 다음 영수증에 교복비가 있네요. 교복비도 50만원까지 중고등학생은 되죠. 그래서 50만원이 될 거고, 60만원 중에 50만원만. 그리고 기부금 있죠. 기부금은 이렇게 많이 큰 칸을 차지하지만 기부자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안 되죠. 어머니 소득 금액이 있으시니까. 자, 그럼 이게 전부 다네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김주영씨 입력하면 첫 번째 보장성 보험에서 다 일반에다가 165만원이고, 의료비로 가서 65세에 554만원, 의료비에 554만원, 그리고 교육비에 초중고인데 또 김유리죠. 교복비까지. 그래서 50만원하고 124만원하고 한 사람 거는 합쳐서 써야 되지 따로따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174만원이다 라고 써줘야 되죠. 한 칸당 한 명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번 문제도 끝났네요. 다음 663페이지로 갈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아래쪽에 문제가 있네요. 자, 박신우 씨의 사원 등록증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나머지는 뭐 특별한 정보 없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네요. 일단 나이를 보면 뭐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고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고 자녀도 20세 이하네요. 그럼 이제 소득 금액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배우자는 전업주부지만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원 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죠? 우린 종합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을 이 세 개 다 합쳐가지고 연간 100만원 이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친, 모친, 자녀 모두 소득이 없다. 부친은 장애인 복지법상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다.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박신우 씨의 장모인 김양자 씨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럼 이분도 등록을 해야겠네요. 소득은 없으니까. 나이가 62세시니까 기본문제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사원 등록부터 할게요. 자, 이번엔 박신우 씨죠. 박신우 씨의 부양가족 명세에 본인은 또 남자고 배우자 있고 뭐 장애 없고, 그럼 아버지 박광순, 자, 아버지는 특이한 거 없었고, 또 어머니 조순이, 아버지 맞네요. 저 계속 빠뜨리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애고, 조순이 어머니는 경로자고, 배우자 서진이는 우리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고, 박장우는 문제 없고, 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김양자, 뭐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인이 뭐 세대주 유무에 대한 건 안 적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쓰면 됐고, 이제 안에 내용 볼게요. 지금 기본문제 대상 안 된 거는 배우자만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거였죠. 그럼 보험료에서 본인 자동차 손해보험, 장남의 생명보험, 얘는 문제 없고 두 개 다. 의료비에서 부친의 인공관절 수술, 뭐 장애 있으시죠? 65세 이상으로 해서 쓰고, 장남 탈장 수술 문제 없고, 장모의 하안검 수술, 무슨 수술이지? 아무튼 미용 목적이래요. 그래서 안 되고, 배우자의 맹장 수술, 뭐 이건 문제 없죠. 일반에다가. 다음 교육비에서 장남의 초등학교 수업료는 문제 없는데, 이 장남은 초등학생이니까 취약전 아동 아닌데 학원비니까 안 될 거고, 장녀 보육료
아, 그게 한금 수술이에요? 여기 이렇게 내려온 거? 어,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거 받은 것 같은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면목적이래요. 근데 우리 할머니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고 면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튀어나온 거 했으면. 아, 시야를 가려서. 그건 치료 목적이겠다. 저희 할머니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신 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싫다고 고모들이 해줬어요. 동안 수술. 그렇겠죠. 치료 목적도 많이 있겠죠. 저하고 제일 친한 동생은 남자인데 쌍꺼풀이 각막을 긁어서 쌍꺼풀 수술 3번 했어요. 다 치료 목적이겠죠. 3번째 갔을 때는 같은 곳에 가서 의사한테 욕을 했대요. 풀렸다고. 걔가 소방관 하고 있는데 눈이 소눈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 목적이라 써주면 치료 목적 되겠죠. 뭐 현실적으로는. 근데 얘는 미용 목적이니까 안 되는 거고. 자, 우리 보육료는 자녀 둘인데 뭐 아들 딸이니까 다 장남 장녀죠. 근데 5살이었어요. 그래서 뭐 취약전 아동이니까 보육료고. 자, 기부금은 뭐 본인 거는 문제 없고 장남 장녀도 문제 없죠. 우리 지정기부금 단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국군간병 위문금품은 법정기부금이고, 장녀 유니세프 지정기부금 단체, 저도 유니세프 3만원 내고 있는데, 10만원 어떻게 내지? 한 번만 냈나? 유니세프 한 번 낼 때 3만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36만원인데, 10만원이면 그냥 한 번 단발성금으로 낸다 보다. 그래서 뭐 지정기부금 지금 다 소득 금액이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다 되겠죠. 그러면 이 2개 빼고는 다 되겠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서 우리 박신우 씨죠. 자, 박신우 씨의 자, 보험료는 문제 없으니까 일반에 2개 합쳐서 120만원 쓰고, 다음 의료비는 아버지는 우리 65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죠. 그럼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이 전액이에요. 우리 부양가족 쪽에서 쓰면 어떤 거 하든 간에 그냥 1번 전액이라고 나와요. 결론은. 그래서 아버지는 300만원, 그럼 장남 그리고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쓰고, 교육비는 우리 초등학생 100만원 쓰고 학원비는 안 되는 거였고, 취약전 아동에 10만원 써주고, 기부금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본인 거하고 장녀 거하고 110만원이고, 장남은 법정 기부금으로 30만원이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도 끝났네요. 자, 다음 677페이지. 자, 하셨죠?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제조공장 생산부서에서 근무하는 김성실 씨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김성실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세부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입력하시오. 이번엔 사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다가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김성실 씨의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고 기본공제에서 부를 표시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쪽에서 그냥 우리 가족들 쓰면 돼요. 부양가족 명세. 원래 사실 두 개 연동되어서 똑같이 떠요. 똑같이 뜨는데 저는 그냥 보수주의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해서 그런 거지. 얘는 지금 사원 등록에 써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이번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쓸게요. 자, 근데 배우자를 보니까 총 급여가 2천만 원이 있네요. 그럼 급여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 안 될 거고, 아버지는 연세 많으시네요. 중증 환자이시고 소득 없고, 자녀도 소득 없이 나이 문제 없고, 다음 페이지에 김부치는 중증 환자로서 취업이나 취하기 곤란한 상태이며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중환자니까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떼주는 걸 받았겠죠.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우리 지금 사원이 김성실 씨고, 김성실 씨의 부양가족으로 와서, 자, 본인은 남자고 또 뭐 장애나 이런 특이사항이 없고, 배우자 코드번호 기억 안 나시는 분은 F2번 누르면 배우자라고 있죠. 이걸 해서 최안에 자, 배우자는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고, 다음 부친 김부친, 자, 아버지는 연세 많으시고 중증 환자이시고, 자녀 김자녀 12살이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 부양가족 등록한 거는 입력이 끝났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연말정산 정보를 볼게요. 자, 손해보험의 내역이에요. 지금 안 되는 사람이 배우자 최안에밖에 없어요. 그럼 피보험자 기준이니까 피보험자가 최안에인 게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자녀한테만 납부한 70만 원만 되고, 자, 그리고 김성실이 지급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500만 원인데 안경 구입비가 70만 원 포함됐대요.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씩 되죠. 그래서 20만 원 빼서 이건 480만 원만 본인의 의료비가 되겠네요. 480만 원만. 그죠? 그리고 최안의 거 문제 없고, 아버지는 65세 넘으셨지만 장애인 쪽에 쓰면 우리가 더 편하겠죠? 그리고 김자녀도 문제 없으니까 아내하고 자녀는 일반에다가 쓸 거고, 자, 교육비는 우리 김성실 본인의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김자녀의 250만 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체험학습비가 50만 원이면 30만 원 한도죠. 그래서 20만 원 빼야 되고, 초등학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 있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아예 안 되죠. 그러면 80만 원을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170만 원만 되겠어요. 어떻게 170만 원인지 이해가시죠? 체험학습비 30만 원이니까 20만 원 빼고,
그리고 교복 구입비 안 되는 거니까 60만 원 빼서 8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0만 원만. 자, 그러면 연말정산 메뉴에서 먼저 보험료 김자녀 거 70만 원만 되고, 그리고 의료비에서 본인 거는 480만 원만 되고, 아내하고 자녀 거 합쳐서 400만 원, 아버지 거는 그냥 장애 쪽에다 쓰는 게 우리가 편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에 본인의 교육비 400만 원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의 교육비 170만 원만.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입력 끝났네요. 근데 제가 계속 수업을 한우물을 파는 방식으로 하나를 계속 하죠.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는 느낌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앞에 했던 게 결산이었죠. 우리 이 앞에 했던 게, 그리고 그 앞에 부와 같이 가산세를 했었는데, 그때 가산세도 가산세 문제만 쭉 풀고, 그리고 계산할 때 계산 문제만 쭉 풀었죠. 근데 이번 주말에 가산세나 계산 문제 한 번 더 보시면 그때하고 느낌이 틀릴 거예요. 지금은 매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막 떠오르다가 정말 며칠 안에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익숙함이 몸이 남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도 좀 하셔야지 돼요. 간간히. 714페이지로 갑시다. (1186번) 아이고, 이걸 열어줘야지. 자, 714페이지 1186. 자, 문제 볼게요. 자, 사원 김수철에 대한 부양가족 자료 및 급여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주어진 자료 소득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두 김수철이 적용받기로 한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그리고 2020년 9월 기속분 급여 자료 입력하시오. 이건 연말정산 문제가 아닌데 제가 체크 잘못했네요. 그죠? 근데 어제 안 푼 거니까, 우리 어제 이거 안 풀었죠? 그럼 어제 푼 거 아니죠? 그럼 풀어볼게요. 자, 이거하고 9월 기속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사원 등록에 가서 사무직 직원이고, 여기에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라는 거니까, 본인 남자고 배우자 있는데 총급여가 500이네요. 그러면 기본문제 대상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강인주 어머니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 저작권 사용료인 인쇄 총 수익 금액이 6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어머니는 기본문제 대상이 되나요? 자, 이거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들어가게 되겠죠. 기타 소득이면
수익 금액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소득이 안 잡히시겠죠. 40%니까 64, 24, 24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분리과세 시켜버리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60%가 필요금비면 40%가 소득금액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기타 소득금액이 240만 원이잖아요. 그럼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어머니는 되실 거고, 나이가 딱 60이시네. 자, 다음 우리 김현우는 특별한 문제 없고, 자녀도 문제 없네요. 올해 태어났네요. 20년생. 김현철 동생은 고등학생이고 일용 근로소득이니까 분리과세 시키면 없고, 그럼 동생도 03년생인 고등학생이라서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 김수철 씨죠. 자, 본인은 뭐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럼 배우자 오윤희, 자, 배우자는 30살이고, 자, 김수철 본인의 어머니 강윤주, 자, 어머니 딱 60세이시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시고, 자녀 김현우, 소득 없으니까 문제 없고, 이거는 둘째. 형제자매 김현철, 동생은 20세 이하라서 소득은 분리과세에서 없으니까 문제 없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할 건데, 자, 급여 내역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비과세란 이야기하고 있고, 회사 정책상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 지급받고 있다. 6세 이하 자녀. 그러면 비과세죠. 육아수당. 그리고 위 자가운전 보조금과 별도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실제 여비도 지급받는다. 실제 여비를 받고 있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 받으면 이건 과세죠. 실비 변상 줘야 되는데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우리 과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서 먼저 수당 공제하고, 우리 기본급 있고, 우리는 먼저 우리 순서대로 쓰면 육아수당이 있고, 그다음 과세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있는 거 쓰면 되니까 꼭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아수당,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는 비과세가 맞고, 직책수당 과세로 쓰면 되고, 나머지는 뭐 공제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자, 나머지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럼 이제 수당 등록은 끝났고, 급여는
9월 귀속분을 9월 30일 날 500만원, 20만원, 20만원, 15만원, 30만원.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번 것도 끝났네요. 하셨죠? 687. 예, 687을 내가 뒤쪽에 적어놨네요. 정은씨.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687을 이쪽으로 보내고 714는 자, 우리 이번 시간